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사가 안 되는데 변호사가 되었지? 면접으로 이 로스쿨 합격에 성공한 비결이 아닐까. 그게 없었다면 변호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저도 그 로스쿨 입학하고 나서 면접 보조원으로 이렇게 종치는 사람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잘한다 좀 놀랐던 학생들은 다음 해에 다 합격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로스쿨 준비부터 합격까지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수입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규 변호사입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 뒤를 한번 봐주시죠.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 봤습니다. 저희 여기 들어올 땐 항상 긴장하게 살벌하게 들어왔었는데 아우, 면접 준비 정말 힘들었는데 참. 자, 오늘은 변호사가 되어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질문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 중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뾰족한 대답이 없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라기보다는 이게 시기에 따라서 리트 전까지는 리트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리트 치고 나서는 이제 점수는 그렇게 두고 그다음 정성 요소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는 거지 막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이렇게 경중을 나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이밍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량 요소는 아무래도 리트를 보기 전까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정성 요소는 이제 리트가 결정된 이후에 내가 내 점수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격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실제로 정량 요소에 있는 리트 점수나 학점, 뭐 영어 점수는 법학 접성이나 뭐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성실도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정성에서 이제 자소서, 논술, 글쓰기, 면접 말하기, 이건 변호사로서 필수인 말하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라서 뭐 어느 것 하나 사실 법조인과 무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수님들께서도 사실은 정량 요소, 정성 요소 모두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요. 그리고 어찌됐든 합격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는 모두 중요합니다. 단 시기적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질문도 방금 전의 질문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요소이긴 합니다. 정성 요소로 정량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한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해할 만하죠. 저같이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충분히 궁금할 것 같은데 공대면 학점 어렵죠. 네. 변명은 아닌데 제가 뭐 굳이 제 학점을 밝히자면 3.84입니다. 지금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죠. 어떻게 사가 안 되는데 변호사가 되었지? 하지만 공대는 수석이어도 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저 같은 분들도 있을 테고, 뭐 리트나 뭐 영어 점수는 어느 시기 이후로는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걸 이제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될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박 변호사님 성적을 알고 있어요. 학점은 3.8 정도인데 석차는 4등입니다. 그런데 진짜요? 문제는 3.8이에요. 그렇죠. 교수님들은 자소서를 봤을 때 얘가 4등인 줄 알지. 그렇죠. 그냥 학점은 그 공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오는 점수대로 등수 매기는 거고.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억울했던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점수로 갈 수 있을까? 제 생각은 정량 요소에서 최소 기준만 넘는다면 그 이후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수님들께서도 자기소개서와 그냥 수치가 높은 학생보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면접에서 말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십니다. 당연하게도 자기 눈앞에서 그런 성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니까요. 네. 예전에 로스쿨 교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리트와 학점은, 그리고 영어는 내가 평가한 게 아니지만
면접은 내 눈앞에서 내가 직접 평가한 거다. 아, 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교수님들은 정말 자기 손으로 결정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이야기 같은 게, 음. 이제 여러분들도 리트 치셨고 하면 입시 설명회 같은 걸 이제 학교마다 다 도움이 와서 할 건데, 제가 이제 리트 치고 입시 설명회 갔더니, 이제 제 선배죠. 선배가 도우미로 나와서 한다는 말이, 그때 좀 다들 스펙이 좋았던 건지, 너의 스펙이면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면접을 잘 봐야 합격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5손가락 안엔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좀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그게 부담이죠. 되나? 근데 뭐 결국 저는 그 학교 합격해가지고 지금 변호사 됐으니까 뭐 분명히 커버할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과 변호사로서 이제 퍼포먼스? 그건 이제 말하는 능력, 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저도 그 로스쿨 입학하고 나서 면접 보조원으로 이렇게 종치는 사람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티가 나요. 말을 하면 10초 만에 아, 이 사람은 합격하겠구나. 티가 나고 못하는 사람들 아, 어떡하냐. 저도 옆에서 같이 그 적막함에 숨이 멎어버릴 것 같고 그런데 근데 와 진짜 잘한다. 좀 놀랐던 학생들은 다음 해에 다 합격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분들은 몰라요. 저는 뭐 정량 점수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고 나갔을 때 서로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서 고개 끄덕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 학생 합격했구나 이런 것들이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정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량 요소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량 요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성 요소로서 극복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변호사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라는 점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질문 하나 있는데 면접은 혼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너무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써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게 로스쿨 면접은 사실 법학 지식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법률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착각하기로 자기가 뭐든 말하면 그 점수가 잘 받았다, 뭐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충분히 석학들이나 대법관들에서 논의되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런 문제들의 경우 답이 웬만큼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모르고 그 순간 문제를 보고 딱 바로 대답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저는 공대에 나와서 사실 종수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유랑 권리를 구별을 못했어요. 책임이나 의무도 구별을 못했고. 근데 이게 다 헌법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 개념을 알아야 면접에 제대로 답할 수 있게끔 웬만한 기출 문제들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일단 보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뭐 리트 쳐놓고 면접까지 한 3, 4개월 되나요? 3달이죠. 3달? 3달 동안 뭐 제가 책을 읽어서 머리에 넣겠습니까? 그걸 신문 읽어서 넣겠습니까? 그 사실 불가능하죠, 사실. 그래서 사실 저는 학원을 택했고, 특히 뭐 여러 가지 학원이 있었지만, 종수 선생님을 택해서 좋았던 게, 딱 250제, 지금은 몇 제예요? 200주제죠. 200제예요? 줄어들었습니다. 좋아졌네요. 줄어들었습니다. 50개나 줄었네. 아유, 50개나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딱 200개로 정해주셨으면 웬만하면 거기에 다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조문이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보통 헌법 조문에 대비해서 문제가 셀렉트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이미 헌법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이 논의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면접으로 말하기 쉽게 고쳐서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학부생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엄청 많이 다듬어 주셨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제가 뭐 공대지만 면접으로 이 로스쿨 합격에 성공한 비결이 아닐까. 그게 없었다면
변호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저도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 갑자기 면접 질문이 생각났어요. 저희 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장벽 세우면서 막 난민 반대 안에 이런 걸 했어가지고, 그때였군요. 네, 자국민 보호와 그다음 국제 인권 이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한 이런 공부를 딱 하고 갔는데 그 질문이 바로 나와서 저는 딱 정해진 문제에 딱 몇 초 남기고 대답하고 교수님들이 됐습니다 하고 나가서 저도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면접을 혼자 준비하기가 제가 또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 지식적인 측면도 있지만 면접 자체의 대비가 너무 힘들다는 것 같아요. 이 혼자 했을 때 자기가 혼자 핸드폰 들고 녹음하는 거랑 뭐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교수님 모시고 앞에 딱 두시고 하는 게 훨씬 더 압박감이 크고 저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런 강의실에서 똑똑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딱 정해진 주제 대답하고 교수님 저 노려보고 있고 하다가 중간에 말 끊겨서 대답 안 되고 머리 하얘지고 그러면 그런데도 안 멈추세요. 시간 끝날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뒤에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적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진짜로 많이 됐고,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줄 쭉 서서 교수님이 250字중에 하나를 딱 던지세요. 그러면은 바로 대답 못하면 땡, 너 탈락 이렇게 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진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었어서 이런 면접 준비 자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더라도 그거를 정해진 시간 내에 올바른 표현 방법으로 말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김종수 교수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두 변호사님들이 자신의 PTSD를 고백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로스쿨 면접이라는 것이 3달간의 기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라서 수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공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수험 효율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면접은 대학이나 사기업 면접과 차이가 큰가요? 이거 우리 이 변호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인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다가 하기 싫어서 이제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변호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둘 다 경험을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기업 면접에서는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성 관련해서 많이 보게 되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0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두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궁극적으로는 변호사가 돼서 국민 권리 구제하고 억울한 사람 보호해주고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결국 인성 면접보다는 지성 면접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방법이 사실은 100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1 더하기 1은 2를 증명하는 방법이 30가지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 개도 모릅니다. 저도 한 개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의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면접을 6분간 본다고 하면 6분 안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2-3가지 정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30가지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져 있는 어떤 그 학부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죠. 그런 관점에서 답이 일정 정도는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변호사님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시점에는 아마 면접 준비하게 될 시점, 다들 그거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 자소서나 면접이나 포스트리트가 합격과도 직결이 되지만 변호사 실무랑도 정확하게 직결이 되거든요. 이게 글 쓰는 거고 말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직결되는 거라서 생각보다 이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 공부 잘 하시니까 이 로스쿨 준비를 하시는 거겠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자소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트리트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서 보통 리트 점수가 뭐 이 정도면 나는 합격하겠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게 나중에까지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대비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랑 비슷한 이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공대 출신이어서 법학이 상당히 낯설었고, 그리고 학점이나 리트나 그게 뭐 월등히 좋은 편도 아니어서 꼭 자소서와 면접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면접을 혼자 준비하는 거 결코 쉽지 않고, 이제 로스쿨 입시다 보니 지성 평가하는데 도움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수나 이런 게 낮으신 분들이 있다면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책 한 자라도 더 보고 면접 주제 하나라도 더 공부하고 뭐 중수 교수님을 찾아오시는 것도 좋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신다면 변호사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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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년에 합격했던 저희 학생 중에는 37세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준비하시는 분 중에는 50대 분도 계시고. 근데 나이가 어차피 교수님들이 보시기에는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이나 그냥 똑똑한지를 보는 거지 나이에 대해서 나이 성별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실 것 같아서 그 걱정은 진짜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